자, 이제 차트를 통해서 종목을 선택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전에 말씀 주셨던 종목들이 있었어요. 네. 한 두 종목만 먼저 볼게요. 백광산업입니다. 일단 수익권에 현재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차트 움직임상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지속적으로 한 두 번 정도 리뷰를 해드렸었거든요. 네. 올라간다. 자리 좋다. 아직까지 네.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실제로 이때 한번 급등이 쐈어요. 그랬죠. 쐈지만 뭐 거래량 자체를 본다면은 요때 한번 들어왔던 거래량 자체에서 아직까지 요때 들어왔던 이런 주체들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전일 대비 한 1.1배 정도, 109% 정도 되니까 한 1.1배 정도 거래가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네. 뭐 자리 자체는 여전히 뭐 지금 뭐 매도하거나 그럴 자리는 아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뭐 양극재 쪽 관련해서 이 네. 가성수다 쪽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한 번씩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재료 나쁘지 않고 자리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면서 한 번 정도는 또 거래가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다가 원고가 빠질 뻔했습니다. 차트를 아주 뚫어지게 봤더니 제가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성신양회가 되겠는데 성신양회 수익률은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솟았다가 좀 내려와서 지금 이쪽 성신양회 바로 이쪽이 되겠네요. 솟았다가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매수 가격보다는 조금 살짝 위에 올라 있긴 합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양음양하고 이 피벗을 설명을 드렸어가지고 이제 한번 관심주로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사실 목표가는 도달은 했습니다. 그 11,000원 목표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이때 제가 단봉이 나왔고 이때 만약에 우리가 피벗을 기반으로 매매를 했다면은 피벗 2차 저항 만약에 돌파했었을 때 사서 뭐 11선 이탈했었을 때 하면은 제가 매수가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높을 수는 있어요. 피벗 자체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2차가. 근데 그래도 수익은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 얘도 네옴시티잖아요. 따시면 이제 시메트 쪽 관련해서 네옴시티인데 조금은 더 눌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럼 매수를 아직 못하신 분들은 눌림목을 기다리면 되는데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굳이 제가 그때 기다릴까요? 말씀드렸던 상황에서면 저는 지금은 좀 매도가 낫지 않을까. 지금은 좀 쉬어가자. 조금은 더 눌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은 어떤 차트 형식을 보게 될 것인지 키워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가 있는데 추세선과 스토캐스틱 이격도입니다. 이 연관관계 어떻게 찾는지 하나 설명 드려보죠. 추세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어느 기간 동안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보통 우리가 이제 추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락을 하더라도 매수자들은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추세는 결국에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통 추세선이라고 하는 거는 저점끼리 이 파동의 저가끼리 연결을 해서 하나의 선으로 그어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상단끼리도 연결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추세 밴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대표적인 또 추세 파악을 할 수 있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도 스토캐스틱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말 그대로 요거는 이제 과거에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변동폭을 금일 종가의 위치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10일이라고 본다면은 지금의 주가가 100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뭐 10% 수준에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높은 80% 수준 이상에 있는 건지 좀 지금 단기적인 이 주가가 위치를 좀 볼 수 있었을 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이격도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격도라는 거는 그 이동평균선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뭐 5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5위평, 12평, 22평, 62평 이런 다양한 기간을 갖고 있는 이동평균선들이 있는데 이 이격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이동평균선과 현재 주가의 괴리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이동평균선으로부터 멀리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적으로 이제 만약에 우리가 5위격이라고 합니다. 일봉 차트에서 5위격이라고 본다면은 5일 이동평균선에서 현재 주가가 만약에 110이다 그러면은 현재 100이 5일선에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단기적인 진입을 했었을 때는 보통은 이격도 자체가 한 103, 105 이하에 있는 종목들. 110 이상이 돼버리면은 105 이상이 돼버리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런 다양한 보조 지표를 가지고서 필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이거 봤는데 뭔가 매수 자리 같아요. 근데 이런
보조 지표를 같이 활용을 하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이 매수 신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 걸러주기 때문에 잦은 신호를 어떻게 보면 좀 잘라낼 수 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좀 실전 종목에 좀 접목을 해보죠. 어떤 차트일까? 한국정보통신 오늘 특징적으로 나왔던 종목인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패턴이거든요. 뭔가 반복되는 모습이 맞아요. 나타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는 어떻게 읽으면 될지 한번 들어보죠.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주가라는 거는 저점끼리 잠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점끼리 이었을 때 하나의 선. 네, 지지선이 되겠고. 그래서 추세선 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고점끼리 만약에 연결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최근 파동의 2개 정도, 그러니까 바닥의 2개와 최근에 고점 2개 정도를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주가 보면은 상단에 있는 거는 저항선 역할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하단에 있는 거는 지지선 역할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면은 지지선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게다가 이 스토캐스틱 쪽 보시면 제가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토캐스틱이 되게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K선하고 D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접근을 했다면은 또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또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내려갔다가 그렇죠. 여기서 또 신호가 나오고. 그럼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그렇죠. 지금은 판단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이격도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격도. 그래도 이게 좀 요즘에 단기적으로 약간 이슈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뭐 이 스토캐스틱이나 뭐 추세선 뭐 하단 지지받고 반등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 타점, 그러니까 굳이 2%를 빠지고 시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필터링을 할 때는 이런 이격도 같은 거 제일 하단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격 자체가 100 이하에 있다는 거는 5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5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단기 어떻게 보면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격도의 성격이 뭐냐면은 보통 이동평균선에 회귀하려는 성질을 주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본다면은 웬만하면은 100 이하는 종목을 매매하면 안 되고요. 100 이상이 돼 한 103에서 105 정도 이하에 있는 그런 좀 수치에 있는 종목들이 좀 단기적인 진입 관점에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제가 그래서 애플페이 쪽, 그러니까 재료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시장에서 아무리 차트가 이뻐도 결국에 모멘텀, 뭐 재료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재료가 우리가 같은 뭐 양파나 배추나 근데 이 백 모시기 분이 만약에 요리를 하면 맛있는 요리가 되잖아요. 뭐 이은복 셰프가 만약 요리를 하면 맛있는 요리가 되는데 그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우리가 요리를 잘못해버리면은 안 좋은 요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식도 똑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조리도구, 뭐 국자가 될 수 있고 칼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행히 조금 시간이 돼서 정리를 해볼게요. 매일 차트를 저희가 따로 사실 공부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항선과 지지선, 하단을 연결한 지지선과 그리고 맞고 내려온 저항선을 연결해서 이 다음 패턴 어느 정도 보는데 지금 지지선 부근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스토캐스틱을 더해서 이런 지점 포인트를 알 필요가 있겠고, 지금 종합적으로 이격도까지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이격도는 어떤 식으로 좀 판단한 요소가 되는지 이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격도만 말씀드리면 네, 같이 스토캐스틱과 이 포인트 연결지어서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를 어떤 다른 종목 같은 추세선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지지와 저항 가격대를 설정함에 있어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지선을 지지받고 이탈하지 않으면서 또 하나의 상승 파동을 만들어가는 초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의 위치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야 밑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단기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격도까지 이격도 보게 같은 되면? 경우는 제가 5자가 써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5 이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파동이 만약에 지지선 구간에 있는 애들은 막 21선 돌파, 61선 돌파보다는 좀 주기가 짧은 빨리 사야 되거든요. 빨리 추세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만들어갈 종목을 먼저 좀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12경이나 뭐 62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뭐 100을 넘어섰을 때 사기보다는
좀 주기가 짧은 이격도,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자체를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5이격을 설정을 했고요. 이 경우에 지금 이격도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분석이 가능한지? 지금 정도면 사실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한 10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띄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현재 위치가 103 정도요? 예, 그렇게 저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렇다면 103은 어떤 의미를 하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격도가 105 이상 되거나 110 이상 되거나 했었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좀 올라간 거죠. 그러면 다시 이동평균선 5일선까지 회귀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괜히 그럴 때 들어갔다가 3% 5%는 빠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103 정도라면은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외에 그 본질, 기업의 본질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지금 금주의 특급주로 주실 종목이 혹시 이 종목인가요? 그대로예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거 어디까지 자세하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까 그 탑픽 종목은 SP울셀이었나요 오늘? 탑픽은 CS윈드. 죄송합니다. CS윈드 적고 그러니까 아껴뒀다가 좀 특급주 공개하시는 거군요. 아까 예스 의견을 차트 주시고.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부합한 종목을 찾는다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좀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럼 차트 외에 이제 투자 포인트 나오고 있어요. 뭐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말 출시 기대감 뭐 이거는 워낙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뭐 지금 보시면 현대카드에서 이제 벤 사업자들하고 NFC 단말기 시스템 개발에 뭐 착수했다. 물론 아직까지 뭐 보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족은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차트 매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뭐 이게 뭐 실적이 찍히거나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어차피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손절을 어떻게 하고 익절을 어떻게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차트 보고 갑자기 실적 보고 PER 보고 PBR 보고 하다 보면 머리가 더 복잡해져가지고 오히려 심플한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시면 될 것 같고 이 매크로 환경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성장주들이나 테마주들 매매함에 있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전날 밤 나스닥이 올랐냐 안 올랐냐, 국채금리가 급등했냐 안 했냐. 그래야지 우리가 그날 매크로 환경을 보고서 자 오늘은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 뭐 사료나 이쪽을 봐야 된다. 이쪽으로 갈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튼 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 괜찮아지고 있고. 성장주들이 좀 최근에 또 하나둘 순환매들이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기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차트상에서 본다면은 이제 상승파동, 단기 상승파동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 대응 전략을 마지막으로 들어볼 텐데 아까 지금 이 종목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선과 저항선이 약간 평행선을 그리면서 그럼 지금 올라가면은 저항선 맞고 또 내려오겠거니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럼 목표가도 그 정도 선에서 보시는 건지 저는 혹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우상향하는 박스권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박스권 상단까지 보기는 조금 그래요. 그렇게는 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진입 가격하고 지금 뭐 목표 가격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죠. 매수가는 이제 14,000원에서 14,200원 정도 조금 이게 분할로 좀 들어가시는 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자, 목표가는 이제 한 16,000원 정도 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인데 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은 좀 많이 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추세선, 지지선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또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 궁금해진 것이 왜 이 저항선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지금 목표가를 어느 정도 정해 주셨거든요. 이 애플페이라는 그 이슈 자체가 사실 이제 기대감으로 좀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만약에 이제 펀더멘털 관련해서 뭐 실적이 찍히거나 하면은 저는 전고점 돌파가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겠지만 지금 요즘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사실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뭐 코스피는 물론 좀 많이 올랐고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이제야 좀 올라오는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다가 만약에 시장이 조금 눌릴 수도 있는 그 구간이 이 종목이 거기까지 가기보다는 조금 짧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이 먼저 꺾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특급주는 바로 한국정보통신이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니저님 조금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제 공개 방송은 내일 밤 10시 40분에 진행을 하고요. 최근에 뭐 풍력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슈 받을 수 있는 애들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밤 10시 40분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해 주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태현 매니저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더 알찬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